네, 인센티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한글 해석지 기반으로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영어 문장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 가지 방식은 당근과 채찍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당근과 채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문장을 보면 당근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주는 보상이고 채찍은 그렇지 못했을 때 주는 벌 또는 불이익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구문적인 거 봐보면 return for 하면 뭐뭐에 대한 보상으로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어떤 수행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는 당근이 어떤 보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채찍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어떤 실패인 거죠. 실패를 했었을 때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혼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 문장이 나오시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숱한 연구. 여기서는 many studies가 이 숱한 연구랑 같은 단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효과적이 어떤 게 더 좋아라고 얘기했을 때는 많은 연구가 있었었고 결국에 이게 좋다, 당근이 좋다, 채찍이 좋다라고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보시면 어린이의 훈육에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근이 아이를 가르칠 때 더 좋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항상 그런 것만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근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이 좋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나 제재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 거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채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잘함과 잘못함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 이게 글쓴이의 어떤 주장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한 행동과 잘못한 행동을 했었을 때 당근과 채찍을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들이 잘된 행동과 잘못된 행동 모두 보상을 받게 된다면 여기 문장이죠. good deeds와 bad deeds를 다 받게 된다면 그들은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 유의는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할 때는 당근,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는 채찍이 사용됩니다. 우리 위에서 했던 얘기 이제 그대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억제한다는 표현이 쓰는데 실제로는 이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이 채찍이 사용된다라고 해석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는 당근을 인센티브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는 당근과 채찍이 있었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이 글의 주제인, 이 글의 소재인 인센티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한 성과를 냈을 때는 보상 줌으로써 그런 행동과 성과를 다시 내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거라는 얘기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나오죠.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동기부여 받도록 하기 위해서 희망할 때는 이제 뭐 인센티브라는 게 쓰인다라고 위의 문장이랑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 흔히 쓰이는 성과급 제도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방식이다. 여러분들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 성과를 아마 좋게 내거나 아니면 선생님도 성적을 올리면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면 그에 따른 어떤 성과, 그러니까 보너스라고 하는 거죠. 성과급 제도라는 말이 어려우면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플러스 되는 요소들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좋지 않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수단이 디스인센티브라는 얘기예요. 해석지에서는 뭐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나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디스인센티브가 적절하다라고 해석지에는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 그 한글 문장이랑 영어 문장이랑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해석 충분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디스인센티브라는 게 안 좋은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삼가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결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험 성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좀 예시가 잘못되긴 했는데 심리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잘못된 거 막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스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쵸,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저출산이죠,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아이 뭐 2명, 3명 뭐 낳으면 그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뭐 장려하고 있다,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나라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 정부는 반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아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이를 낳았었을 때 불이익을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꼴찌.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요즘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